자,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한국 시간 저녁 10시에 진행되는 저희 우크라이나 4-2차 워크샵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들은 공개로 일단 먼저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우크라이나 기부해주신 분들도 오늘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아직은 기부에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가장 먼저 전파드려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후원하신 분들만 먼저 의견을 전달받았었어요. 그래서 후원하신 분들에 한해서 어떤 장비들을 사는 게 좋을까, 또 이런 것들은 어떨까, 저런 것들은 어떨까 의견 취합을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근데 그 의견 취합된 내용들을 저희가 전달을 하기도 전에 사실 이미 먼저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먼저 저희한테 연락이 어느 정도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락받은 내용들을 11월 4일 날 보이죠? 제 시간 기준입니다. 그렇죠? 제 시간 11월 4일 날 연락이 왔던 내용인데 소대장님께서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원한 소대장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신 건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보냈냐?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중대 지휘부의 공식적인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한 가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열상 단한 계열들. 그렇죠. 여기도 보시다시피 thermal monoculars, 그렇죠? 그다음에 jammers, 그 드론 재밍할 수 있는 보병용 재밍 장비들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필요하다. 이 소대 단위에서 그게 가장 많이 필요하고 중대 단위에서 아직 어떤 게 필요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전달해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쓰지 않을 만한 것들을 받는 거는 원치 않는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될 만한 것들을 받으셔야 우리도 효용감이 높은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저쪽에서도 이제 실제로 전선에서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구매해서 전달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항목 자체는 이 두 가지로 첫 번째 저희 1차에 한해서는 그렇죠? 1차에 한해서는 요 항목으로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대장에게 특별히 기부받고자 하는 어떤 특정 장비가 있는지 물었고 제머랑 열상 단안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저희 한국인 대원분께서 친절히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나오면 좋을 만한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중대 본부에서 어떤 컨퍼메이션이 나와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황이긴 한데, 왜냐면 저희가 뭐 운송하거나 뭐 이럴 때 조금 더 서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안 나온다고 그냥 상정하고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모금이 부족해요. 모금이 좀 부족하고, 그렇죠? 모금 참여하신 분들만 오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모금을 조금이라도 진짜 여러분 진짜 단돈 1,000원, 10,000원이라도 너무나도 저희한테는 중요하고 소중하고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도 참여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왜냐면 아직 모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모금 열려 있다 보니까 모금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라서 여러분들 소액도 정말로 여러분들 뭐 민망하다 부끄럽다 간혹가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학생이라 얼마밖에 못 합니다. 그래도 괜찮나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개인 문의로 올 때가 있어요. 개인 문의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사실 좀 울컥해요. 이게 제가 약간 감동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되게 T잖아요. 대문자 T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런 거 보면 저는 되게 약간 울컥울컥해요. 아니 저희는 그 진짜 단돈 500원, 1,000원도 그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메임씨님처럼 저렇게 거금을 투척하신 분들 많으세요. 정말 많으신데 그런 분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진짜 담배 살 거 한 번 아껴서 제가 한 4,500 맞죠, 여러분들? 4,500원만 기부해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결코 저는 작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얼마나 모르는지도 알 수 있나요? 그것도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거가 째머는 아마 못 살 거예요. 지금 걸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째머를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이거 법률적인 문제가 조금 더 큽니다. 체코에서 어떠한 전파 신호를 유린한다는 표현을 하니까 좀 이상하게 하지만 그죠? 어떠한 전파 신호를 방해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취급할 수 있는 옵션들, 그러니까 옵션이 죄송합니다. 자격들이 필요해요.
근데 폴란드는 아니에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폴란드는 민간인들이 그걸 구매하는데 제약이 없대요. 제가 알아봤더니. 근데 체코는 그게 민간인들이 구매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보병용 째머, 가격이 좀 괜찮은 보병용 째머는 폴란드에서 사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폴란드에서 체코로 택배를 보낼 때 그게 세관이나 뭐 이런 걸 통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덜렁덜렁 택배차에 실려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옆에 나라니까 그냥. 근데 그걸 내가 여기서 산 거를 체코 놈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그래도 위법인데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럼 내가 폴란드로 가서 산 다음에 그걸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그러면 또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예, 맞아요. 햄 자격증 같이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체코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어떤 기관 인증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폴란드에서 체코로 보내는 거는 코스프레 용품이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어차피 통관이랑 세관이 없다니까요. 여기 국경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국경이 없는 곳에 살고 있어요. 제가 체코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랑 국경이 없는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 사실 그걸 그냥 전자전 장비 이렇게 보내도 그걸 검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아니라서 코스프레 용품으로 보내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어콰이어 하는 것 자체가 될지 안 될지 첫 번째 그걸 모르고요. 두 번째, 그게 지금 환율로 생각해보면 한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모여야 됩니다. 좀 괜찮은 걸 살려면. 괜찮은 보병용 전자전을 살려면 그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한참 모자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열상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가 모금을 계속 할 거예요. 모금을 앞으로 계속 할 거라서 저희가 못해도 한 일주 반 이상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일주에서 일주 반 이상은 더 할 거고,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상으로 갈지 잼으로 갈지 선택해. 왜냐면 우리가 다 하고 싶은데 다 할 만한 자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하면 제일 좋은데 다 할 만한 자금은 안 될 것 같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겠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잼어도 저희가 더 찾아봐야 돼요. 잼어나 드론 디텍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더 찾아보려면 왜냐면 제가 많이 찾아보질 않았어요. 제가 그거를 막 열심히 찾아보질 않은 거라서 여러분들도 검색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폴란드나 체코나 뭐 슬로바키아나 뭐 아니면 뭐 이탈리아나 뭐 독일이나 어디서 그런 거 파는 것들을 찾아서 야 이거 성능도 괜찮아 보이고 가격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게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 50만 원대에 60만 원대에 괜찮은 장비가 물론 당연히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장비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50만 원, 60만 원대에도 야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물론 그것만큼 좋진 않아도 그런 장비들을 만약에 찾아주신다면 우리가 다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군인들 목숨을 걸고 하는 디시전입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열상단안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천천만만차만별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지원 때에는. 왜냐면 2차 지원 때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외부에도 공보가 더 많이 나갈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오프라인도 오늘 또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오프라인도 좀 진행이 되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기 때는 2차에서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2차가 잘 되려면 1차에서 뭘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2차에 나가는 공보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거. 지금 저희 4차죠. 4차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지금 4차에서 어떤 것들을 했고 어떻게 활용됐고 어떤 것들이 어떤 피드백을 받았고 그렇죠? 어떤 전선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었고 또 우리가 그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얻은 건 또 뭐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게 5차죠. 이제 다음 회차니까 그렇죠? 5차 모금의 성패를 아마 가르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무릎을 꿇은 이유는 뭐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무릎을 꿇고 있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지금 현재 외부에 공보가 나가지 않고 이놈 내부 그렇죠.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그거인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현지 부대에서도 우크라이나 현장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도와주면 딱 좋겠다는 게 되게 명확하게 나와줘서 사실 저희는 조금
기뻐지기도 했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이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진행해야 되는 결정 사항들, 그다음에 또 오늘 만약에 저번 시간에 오지 못하셨던 또 공개 채널이라서 와주신 분들이라면은 또 십시일반 여러분들 작은 마음, 조그만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큰 마음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조금 모아주시고 또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은 우크라이나 최전선의 병력들이 더 많은 작전들을 수행하고 더 안전하게 작전들을 수행하고 더 성공적인 작전들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빨갱이들을 잡아 죽일 수 있고, 그다음에 놀랍게도 이분들이 북한군이랑도 싸울지도 몰라요. 이분들이 가서 우리의 주적, 우리의 원수, 그쵸? 우리의 아크 네메시스, 그쵸? 를 이분들이 진짜 총구 앞에다 놓고 5.56mm 총탄을 대가리에 박아버릴 수도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사실 그다음에 또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그런데 힘을 보태주셔서, 또 모금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힘을 보태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전 세계가 신냉전으로 재편되고 있는 그때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JI 에어로스코프 같은 거는 필드에서 사용 안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유선 드론 쓰는데 그것도 제모가 유명한가요? 모든 드론이 유선은 아니고요. 사실 유선이라는 거가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유선 드론이 왜 비중이 높지가 않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유선도 쓰입니다. 계속 쓰이는데 여전히 절대 그러니까 50% 이상? 50% 이상은 너무 작아요. 한 7, 80% 이상은 여전히 무선 드론이에요. 네, 광섬유가 꽤 비싸요. 광섬유가 되게 비싸요. 그거 메다 단위로 파는 것도 아니고요. 수 킬로미터 단위로 팔아요. 수천만 원씩 들어요. 그거 할 때. 비싸고, 두 번째로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광섬유 드론이. 그러니까 광섬유 드론이 연결이 안 끊기고 째밍이 안 당한다는 점은 있는데, 그거만큼 안 좋은 게 뭐냐면 비행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줄 하나만 어떤 나뭇가지가 잘못 당겨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줄 하나만 어떤 나뭇가지가 잘못 당겨도 커넥션이 로스트 된다는 얘기고, 비행이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게 물론 유용하죠. 당연히 째밍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이득이긴 하죠. 그거보다는. 그렇죠. 근데 비싸고, 그다음에 또 운용상의 제약이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점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무선 드론이 기본이고요. 근데 무선 드론이 뭐 돈도 돈인데 그냥 그게 표준이에요. 드론이 유선이 되는 순간 사실 드론이 갖고 있는 장점, 정말 많은 장점들이 상쇄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현장에서 째머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완전히 반대되더라도 그거는 저 사람들이 맞는 겁니다.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제가 아무리 뭐 전문가고 제가 무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옛날부터 뭐 다뤄왔고 어쩌고 했는데 이분들이 아니야 하면 아니게 돼요. 아니요, 죄송하다는 말씀이니까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하는 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 맞아요. 좋은 질문이었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특히 또 드론 부분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다. 정도의 말씀을 또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저희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조금 먼저 잠시만, 위에 나왔던 질문 사항들 몇 가지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저 개인 수준으로 지원할 건데 기업체 수준에서 후원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이제 체코의 여러 이제 물적으로나 아니면 금전적으로나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해 주시는 저희 체코 카운터파트들도 있고요. 그렇죠? 뭐 대단한 카운터파트는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정보와 초국가 범죄 훈련 준비하면서 새로 사귄, 그쵸? 그 친구들이 다 이제 십시일반 또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기업체나 어떤 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또 추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아보겠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일단 그것부터 한번 정해보죠. 저희가 뭔가를 지금 찾아볼까요? 지금
지금 제가 켜놓은 화면을 이용해서 옛날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드론 디텍터라던가 아니면 드론 잼머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마구마구 찾아보면서 이게 얼마 정도 할지, 얼마 정도 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찾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잼머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잼머부터. 여러분들 잼머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잼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 살리는 것들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러시아군의 파란 짝을 날려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보병 기반 잼머를 만약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한번 저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링크 올려주시면 제가 그 링크 가지고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링크 위장한 다음에 무슨 이상한 야짤 같은 거 달리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할머니가 올라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저희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링크 보내주신 링크들은 다 제가 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잼머들 잠시만요. 저도 일단 이제 드론 디텍터, 그쵸? 드론 디텍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죠? 이건 드론, 이게 값이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론 디텍터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드론 디텍터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지향성 장비들도 있긴 있네요. 그게 뭐 하는 장비죠? 두나오님? 설명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이거 어디서 파는 거지? 이거 체코네요. 체코에서 파는 거, 이거 체코라면 제가 아마 못 살 것 같은데. 딱히 이거 적혀있진 않은데 아마 못 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용도를 모르면 저희가 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도 한번 알려주시면, 그렇죠? 다른 분들도 한번 검색해 주시고 또 저희가 머리를 한번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다 보니까요. 한번 해주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디바이스 명이랑 위치랑 특정 지역에 접근 못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단하거나 DJI 플랫폼이면 다 되는 걸까요? 그러면 또 되게 맛있는 게 러시아군이 이제 DJI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군이 쓰는 거만큼 러시아군도 쓰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놈들이 탈옥해서 쓰거든요. DJI 드론들을. 근데 그런 것도 탐지가 될까요? 소프트웨어 개조를 다 해놔가지고 그놈들이 뭐 간단한 개조긴 하지만 다들 그쵸? 이게 그러니까 좀 테크니컬한 스페시피케이션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요거는 지금 체코긴 한데 한 300만 원 정도? 요거? 그죠? 한 3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요거가 대충 거리가 1000m, 1km 정도면 그쵸? 뭐 이거는 그냥 스펙이니까 이거보다 실제로는 짧겠지만 그쵸? 뭐 이 정도. Jam the video, jam the control, and force the drone return to the takeoff point. 그쵸? The GPS or by activating all bands of the drone, cut off access to the remote control and the GPS. The latest mentioned combinations will achieve an immediate landing or crash. 그쵸? Depending on the type of aircraft. 좋습니다. 전자전 장비고요. 뭐 와이파이 5.8, GPS 밴드, 그쵸? 쉽게 들고 다닌다, 어쩌고 한다. 45에서 70분 정도 리튬 배터리 사용을 한다. 셀렉터빌리티 있다. 뭐 로커블 케이스를 같이 보내준다. 뭐 테크니컬 스펙시피케이션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쵸? 뭐 이 정도 이런 장비들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또 혹시 찾아주신 것도 올려주실 수 있나요? 찾아주신 것도 올려주세요. 지금 두나우님 올려주신 것처럼 다른 분들도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한번 저도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두나우님 올려주신 것도 한번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While the popularity of consumer drones continue to increase, it has posed 어쩌고. Aerospace is comprehensive drone detection platform that rapidly identifies UAV communication links, gathering information such as the flight status, path, and other information in real time. This monitoring data streams helps the user make an informed response as soon as possible. Drone ID technologies are
nascent and may be subject to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hat continue to evolve. It is customers' responsibility to comply with any application laws concerning to the use of aerospa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operation. Okay. Stationary unit, management system. 그런가요? 좋습니다. 일단 그쵸. 그래서 안 나오나 봐요. 다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DIY로 만들자. 갑자기 이노비 방산 기업이 되는 그쵸? 저 이노비 갑자기 방산 기업이 되는 그런 상상을 갑자기 해봄. 그쵸? 그래서 우리도 브레이브온 마켓에서 팔면 안 되나요? 저희도 브레이브온 마켓에서 팔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우크라이나 군 쇼핑몰입니다. 여러분들 구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 잉탄봉님 그쵸?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기도.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에는 뭐 이런 장비들도 있기도 하고요. 잠시만요. 조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잼머들이 이 단순 디텍터 이런 것들보다도 이거 디텍션 시스템 그쵸? 드론 디텍터 이거 디텍터 그쵸? 이 가방에 메고 댕기는 그쵸? 그런 장비들도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지금 요청사항이 온 거가 열상 단안이나 아니면은 제머를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제머 둘 중 하나를 고르시죠 그냥. 근데 제가 볼 때는 핸드헬드식을 가장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다른 부대들도 핸드헬드식을 좀 많이 쓰고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지향될 수 있도록.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배낭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지향하기가 어려워서 총 모양인 경우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패 모양인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향이 가능한 거를 더 선호하긴 하더라고요. 현장 나가 있는 병력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좀 딥한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해봤을 때는 대체로 그런 지향성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이거 고르시죠. 여러분들 오늘 뭐 이게 딱 결정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잼머로 가실까요? 열상으로 가실까요? 이거를 저희가 한번 투표에 한번 붙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투표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정해져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열상 싼 거 가잖아요. 싼 거 가면 한 두세 기 정도 보낼 수 있어요. 싼 거 보내면 두 기 정도, 두세 기 정도. 예, 예, 예.
근데 또 퀄리티라면 또 퀄리티를 또 우리가 챙기려면 또 챙길 수가 있는 게 또 열상이기도 하고요. 제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뭐 이런 모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링크는 제가 다른 디바이스에 있어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요. 폴란드에서 있던 제모는 그때 한 2,800달러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800달러, 뭐 3,000달러 뭐 이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 정도 가격대도 있다는 거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사결정을 예, 의사결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모금 들어가는 부대 규모 중대급입니다. 중대급이에요. 중대급. 중대급이고 아마 저희가 보내는 게 중대 공용 장비로 쓰이거나 아니면 소대급 장비로 재분배되거나 약간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두단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거가 퀄리티 높이려면 미친 듯이 높일 수도 있어요. 몇십억짜리 살려면 또 몇십억짜리 살려면 살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당연히 그만큼 돈은 안 벌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좀 이제 로우 그레이드 장비들 위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좀 있는 것 같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안 해주신 분들도 뭐 오늘 의사 표시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시면은 여러분들 작게나마 이렇게 조금 모금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유의미하게 조금 더 또 뿌듯하게 아마 참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들 설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한 가지예요. 그렇죠? 제모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왜 제모가 조금 더 나아 보이냐? 혹은 또 저한테 또 질문하실 만한 지금 뭐 치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금하는 그 부대 규모가 어떤 규모인가요?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또 의사결정하실 때 여러분들 의사를 표시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한 가지다 정도의 말씀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수량만 놓고 보면 열사인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수량이라고 놓고 보면은 열상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보내는 거는 열상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느낌이죠? 제모도 합법이에요. 제모도 이제 폴란드에서 하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해보면 합법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조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조사해 보겠습니다. 골랑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합법으로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만 더 조사를 해보겠다. 근데 일단은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다 정도의 말. 왜냐면 지금 또 봤더니 여기 업체에서는 뭐 또 이거 사는데 전혀 그게 없거든요. 지금 뭐 제약상 뭐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외국으로도 판다고 써져 있기도 하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여기도 외국에다 판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브로드에도 판다. 그래서 이런 것들 놓고 보면은 좀 애매해서 이게 좀 애매해서 요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잼으로 골라졌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 그럼 잼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잼으로 골라졌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열상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 그런 방향이 되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요소가 한 가지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의사결정을 한번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열상은 소모품인가요? 그것도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열상도 어떻게 보면은 소모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저희가 보내는 모델이 그렇게 극한 환경을 버틸 수 있는 군용 스펙을 보내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또 그렇다고 그게 뭐 FPV 드론처럼 진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건 또 아니긴 해요. 예, 예, 예. 근데 분명히 선망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선망실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열상 단원 계열들도 물론 대부분 현장 부대에서 가장 애지중지하는 장비들 중에 한 가지긴 해요. 열상 장비들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그렇죠. 워낙 귀하고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소모는 될 텐데 그렇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막 완전히 그런 일회용처럼 그렇게 툭 쓰고 버리고 그런 식으로 쓰이지는 확실히 아닐 거라는 거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설명드리면 되겠고요. 또 다른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의사결정하시는데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저한테 지금 알려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상 뭐 지금 가격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70 정도 곱하시면 한국 돈이에요.
70 정도 곱하시면 한국 돈이에요. 70 정도 곱하시면은 대충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요것도 이제 뭐 대충 이걸 치면은 뭐 한 300만 원 정도 나온다 정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부족한 수량 확보도 학교 열상으로 가고 다음 2차 때 조금 더 좋은 잼머리 지원해보자.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뭐 이걸 꼭 동의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일리 있고 논리적인 말이고, 다른 분들도 충분히 다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정도의 말씀드려. 제모도 거의 핸드헬드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본 우크라이나군 보병 휴대 잼머들은 대체로 다 지향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를 만드는 식의 그런 잼머들을 잘 많이 못 봤고요. 이렇게 반구를 그리는 형식의 잼머,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많이 못 봤고, 그런 이게 드론 건이라던가 엔타이 드론 건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방패형이라던가, 그렇죠? 그렇게 좀 지향하기 좋은 형태의 무언가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아마 그쪽 방향으로 저희도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 정도의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후원이 좀 중요한 후원이라면 돈 좀 열심히 모아서 그쵸? 잼머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나요? 그것도 그렇긴 하죠. 사실 공부 목적에서 나간다라는 관점에서는 열상도 맛있고 잼머도 맛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공보 한번 여러분들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공보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부자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와우 포인트가 있냐? 뭐가 더 우와 이런 게 된다고? 우와 신기하다. 우와 나도 참여하고 싶다. 우와 나도 저런 의사결정을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우크라이나에서 막 전쟁터에 막 활용되는 거 궁금하다 하는 거는 뭔가요, 여러분들? 드론이 약간 조금 더 이템이다 보니까, 그쵸? 약간 째머다. 째머의 킬마크 점프. 그것도 아이디어 되게 좋네요. 그쵸? 그래서 열상의 가치는 좀 지식이 있어야 좋을 것 같다. 그것도 저도 수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열상 망원경 보냈어 그러면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지 그냥 이러고 말 것 같은데, 드론 째머 그러면 이건 진짜 군용 장비, 약간 이런 느낌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쵸. 그래서 근데 또 그것도 맞아요. 지금 트라이던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개수 많은 것도 어필할 만하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열상 단안이 모든 대원이 하나씩 다 갖고 있다고 좋은 장비 또 아니긴 해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모든 대원이 한 명 한 명씩 다 들고 있다고 또 유의미한 장비는 아니거든요. 그게 또 각각 뭐 사실 소대나 분대마다 하나씩만 있어도 되는 그런 장비라서,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개 정도, 한 5개 정도 만약에 보내게 된다. 만약에 그러니까 5개 정도 보내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못해도 그래도 뭐 한 개 소대나 이렇게 뭐 여러 한 개 이상의 소대, 한 개 소대 이상은 저희가 필요한 수량을 보냈다라고 또 말할 수가 있는 거기도 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3개만 보내도 한 개 소대를 우리가 열상 능력을 제공했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량이긴 해요. 실제로. 왜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 모든 병사들 스코프에다 하나씩 다 달아주고 이런 매그니파이어나 뭐 레드닷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가 나갈 수도 있기도 하고, 뭐 만약에 5개, 6개, 7개, 8개, 10개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중대 전체의 열상 능력을 완전히 제공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긴 해요. 공부의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것도 그렇죠. 또 치프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야간 전투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해 있다고 열상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상이 열상인 거지 야투경은 아니에요. 야투경은 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옛날 그 구형 모델이나 아니면 좀 민간에서 쓸 수 있는 야투경 모델 빈 마인드 잘못 썼다가 막 관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열상은 진짜 문자 그대로 열상을 해서 낮에도 쓰여요. 낮에도 쓰이긴 해요. 해가 쨍쨍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들도 여러분들 고려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공부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도 일장일단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시나요?
그죠. 주간에는 그래도 드론이 조금 더 우선시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해주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죠. 그 공보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공보 전략도 한번 지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열상을 여러 개를 보낸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의용군단의 한 개 중대나 뭐 한 개 소대의 완전한 열상 감지 능력을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보가 나갈 거고요. 째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대전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쪽 모두 가장 핵심적인 병기로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드론에 대한 방어 능력을 우리가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공보가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드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야.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나님 말씀에도 저도 동의하는 거가 그냥 그 드론을 보냈다. 그러니까 드론을 보냈다 아니죠. 그 드론을 막는 장비를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풀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오프라인 공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 국군 현역들만 인증하고 들어가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군 현역들만 인증하고 들어가는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다가 홍보를 할 거고요. 첫 번째로는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이제 국내의 여러 이제 국방 관련 연구라던가 아니면은 학군단, 대학교 학군단이라던가 이런 데에다가 이제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뭔가 그분들에게 강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모금을 조금 더 추가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 그런 맥락들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냥 이건 진짜 순수히 제 입장이라서 여러분들이 제 입장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강의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모금을 하기 위한 강의를 할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모금을 하기 위한 강의를 할 때에는 사실 열상이 맛있긴 해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드론은 많이 알아요. 드론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열상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열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할 만한 강의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어떤 강의 해야 되는지 지금 좀 조율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할 강의들이랑 맥락을 연결시키고 왜냐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 모르다 보니까요. 예, 모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측면도 있긴 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주류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전술적이고 굉장히 미시적인 해석일 뿐이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잼머가 맛이 없다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솔직히 보병용 전자전 장비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많이 없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전자전 장비 하면은 대부분 일단 첫 번째 전자전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인정? 그러니까 전자전 하면은 대부분 사이버전인 줄 아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전자전을 안다고 하더라도 보병이 핸드헬드로 쓰는 그런 장비들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군용 장비들 이렇게 큰 이렇게 별도 발전기 달려 있고 막 이런 것들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견이 있으시다면 이견 얼마든지 말씀해 주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열상을 하든 잼을 하든 얼마어치 보내는지 알려주는 게 파급력이 있다고 본다.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금액을 알려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안 좋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300만 원 모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야 애들 장난하는 거네 이러고 말아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정말 재밌는 습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싸면 안 사요. 싸면 안 사요. 진짜로. 비싸면 사요. 되게 놀라워요. 그렇지 않나요? 비싸야 와요. 비싸야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금액을 보여주는 게 실제 금액을 보여주는 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학군단이라면 세계 소대의 열상 능력을 탐지했다고 열상 탐지 능력을 부여했다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보병용 전자전 장비를 설명하는데 이번에 보낼 거라고 빌드업을 하자.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업 금액 정책도 잘못 설정된 거죠. 그죠?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그러니까 저는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생각을 하고 설정이 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거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우리도 고민이 진짜 많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중간 투표 한번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투표 수정 가능하신가요?
투표 수정 가능하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투표하신 거 바꾸실 수 있는 그 시스템적인 그게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런 기능이 있나요? 제가 지금 투표를 하지 않아서 제가 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링크로 한번 가셔서 또 투표 의견이 바꾸셨다면 또 바뀌신 거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투표를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표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금 안 하신 분들도 하셔도 돼요. 오늘은 모금 안 하신 분들, 왜냐면 이거 모금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 세션은 모금을 하신 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진행되는 공개 세션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모금 안 하신 분들이라도 내가 의견을 조금 더 내고 싶다. 내가 돈은 어려울지언정 내가 그래도 조금 브레인 파워를 내가 조금 더 나눠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지금 게시해 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은 모금을 해주시는 것도 조금만 더 여러분들 모금을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은 아마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 더 효과적이고 더 의미 있고 더 큰 더 실전적인 그런 지원들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현역 상대로 공부를 하면 열상의 메리트가 좀 커 보인다. 저도 그렇기도 한데, 그렇다고 드론 째머가 맛은 또 있긴 해. 그러니까 드론 째머가 아예 맛이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고민을 안 할 건데, 드론 째머가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특히 또 군사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안보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강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허용을 해줘야 강의가 되는 거잖아요. 예스가 나와야 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스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라는 게, 물론 당연히 제 강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공보 나갈 때 제가 어떤 주제를 다룰 건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공보물로서도 좀 고민이 더 저도 고민이 진짜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떠시죠? 지금 여러분들 저 중간 투표 집계 한번 볼까요? 중간 투표 한번 볼까요? 11표 지금 행사가 됐는데요. 일단 중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마무리 아닙니다. 그죠? 마무리 아닌데, 열상이 조금 더 많긴 하네요. 열상이 조금 더 많긴 하네요, 지금. 좋습니다. 열상이 7표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 아직 투표 안 끝났어요. 바꾸실 분은 바꾸셔도 되고,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은 이제 투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1차로 공보가 나간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으로 만약에 의사결정이 끝나면 열상을 여러 개 보내자라는 방안이 아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드론 째머도 괜찮긴 한데 둘 다 보낸다는 옵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둘 다 보낸다는 옵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 보낸다라는 것도 그냥 옵션으로서는 당연히 존재는 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열상 하나, 드론 하나가 최대일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모금되는 금액이, 왜냐면 외부 공부 없이 진행되는 모금이라서 열상 하나, 드론 하나 사는 거 정도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 저희가 지금 제 예상이에요. 이거는 제 예상인데 한 300만 원 모이면 잘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 외부 공부 아예 없이 가는 거라서 그래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드론 하나가, 죄송합니다, 째머 하나 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째머를 가게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열상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열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양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보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몰라요. 저희 모금이 더 될 수도 있어요. 모금이 더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저희 모금 연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모금이 계속 될 것 같긴 해요.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그래도 와주신 분들도 정말 여러분들 진짜 작은 돈, 진짜 1,000원, 2,000원밖에 안 된다. 그것도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진짜 활용할 수가 있는 거다.
꼭 모금 많이 많이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예상보다 한 2개 3개 더 나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 다 산다는 옵션은 그냥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사회자로서 역할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열상도 하나 사고 드론째모도 하나 산다라는 옵션은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조금 맛이 없다? 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도 저희가 인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 중에 한 가지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분의 입장에서도 하나하나 보내는 것보다 열상 세대를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렇죠? 표준적으로 이렇게 장비들을 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유용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맞아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저도 이거 하나하나 보내자는 약간 오히려 더 맛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든다는 거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현장에서 필요한 거 보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군부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슨 질문이죠? 수다님? 한 번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후원 데드라인은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저희 아마 일주일 반 정도는 더 할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들 중에서 열상을 사는 거는 열상도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종류가 다양해요. 좀 좋은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그죠? 좀 좋은 것도 있고 좀 근데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보셨던 분 저저번 시간이죠, 그죠? 저저번 시간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열상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열상이 좋은 게 있냐 좋지 않은 게 있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첫 번째 문제는 그 열상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배 낫다.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 놓고 봤을 때 열상도 고르고 만약에 우리가 열상으로 정책 결정을 하더라도 또 어떤 열상을 어떻게 얼마나 뭘 보낼 것인가도 또 우리 별개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 열상을 할 때 이게 또 실제로 또 이 열상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또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성능도 이제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품목을 고르고 나면은 그 품목에 기반해서 그 품목 중에서 동일 성능 가장 싼 열상, 그러니까 동일 성능 우선이죠 당연히. 동일 성능 가장 싼 열상을 찾아 나서는 굉장히 고단한 작업이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상이 있다 없다로 갈린다면 그 맥락에서 보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쵸? 근데 째모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마찬가지 지금 째모 없다고 하긴 했거든요. 째모도 있다 없다 수준의 장비라서 아마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소대급에서는 특히 더 없는 것 같아요. 째모가 뭐 있어봤자 중대급 정도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째밍 지원을 요청하면은 째밍 지원이 제깍제깍 되는 편이긴 하다라고는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째밍도 방공망이랑 똑같아요. 째밍도 방공망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패트리어트가 다 격추할 수 있으면은 그쵸? 패트리어트가 다 격추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맨패즈는 왜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사드는 왜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아이언 돔은 왜 만들어요? 우리가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 병력들은 아무리 우리가 째밍 지원을 잘 받는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다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레이어가 한 겹이 더 있으면은 아무래도 좋은 거니까. 아무래도 이득인 거니까 아무래도 더 안전해지고 우리가 더 과감하게 작전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실제 눈에 보이는 저 드론 하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라는 그 측면에서는 또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째밍 장비 하나를 어떻게 지향하냐에 따라서 그건 또 전선의 양상이 또 전투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또 요구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점들을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어,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굉장히 이거 고민되는 게 맞긴 해요. 진짜 고민되는 게 맞기도 하고 어,
째머가 지금 저희가 체코에서 찾은 건 이해 한 300만 원 정도예요. 300만 원 아래예요. 300만 원까지 안 할 거예요. 이거는 300만 원까지 안 할 거고 이거보다 쌀 수도 있어요. 한 200만 원대 정도에서도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 건데 만약에 폴란드에서 파는 거 그런 것들 저희가 접근이 가능하다면은 한 200만 원대에서도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열상이 필요한 경우는 가시권에 적이든 무언가가 있다는 건데 좀 더 목숨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쵸.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시면 되게 좋은 거예요. 설득을 해서 우리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품목으로 설정되는 게 가장 기분 좋은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많은 아이디어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많은 또 전장이 또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그럼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중대 내에 열상이 존재하나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열상이 없지는 않아요. 중대에. 근데 써본 열상이 몇 개가 안 되셨어요. 써본 열상이 딱 두 종류밖에 못 써보셨다고 했어요. 하나는 패트리어트 L35라는 열상이었는데 그거는 군용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따르면은 그렇죠. 근데 군용인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거를 작전용으로 이제 기동하는 작전, 그러니까 공격 작전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런 작전용으로 쓰기가 조금 어려웠고 방어진지를 구축할 때나 좀 썼다. 방어진지 운영하고 우리가 경계하고 이럴 때 좀 썼다라고 말씀하셨고 단안도 써보셨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단안도 써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없는 것보단 100배 나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휴대하기가 편하고 움직이는 좀 이동성이 있는 작전에서도 활용을 하신 것 같다라는 제가 추측이나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대 내에 열상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없지는 않을 건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충분하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충분하지 않아 왜냐면 이게 충분하다가 모든 대원마다 열상 하나하나는 당연히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약간 이제 뭐 분대나 소대 단위로 한 대씩 갖고 있어서 공용 화기로 공용 화기는 아니죠, 그렇죠. 이런 공용 장비로 이렇게 돌려서 쓰는 데에는 충분히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있지 않을까. 부족해 보이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있긴 있다고 해도 부족한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의사결정이 되셨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논의를 한번 해볼까요? 의사결정 되셨나요, 여러분들? 작전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갖 작전을 다 나간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우크라이나 그냥 국제군단이에요. 국제군단이고 거기에 한국분들이 계신 그렇죠. 중대 지원을 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1대대 브라보 중대, 우크라이나 의용군단 1대대 브라보 중대 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다가 거기 그냥 다 그냥 일반 보병이에요. 일반 보병처럼 작전을 하고 그냥 뭐 정찰도 나가고 매복 나갈 때도 있고 대드론전 하러 나갈 때도 있고 그렇죠. 뭐 전선 지킬 때도 있고 공격 작전 나가서 야습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그냥 보병 부대는 아니긴 한데요. 왜냐면은 일반 우크라이나 보병 부대랑은 좀 성질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여단들을 이렇게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여단들이 이렇게 계약되는 여단들마다 가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일선 보병부 하는 일은 일선 보병부대가 맞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있죠.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계약을 잘못 맺으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계약을 잘못 맺으면은 고기 방패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다. 고기 방패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건 실제로 저희가 들은 내용 중에 한 가지다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니요, SOF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보병처럼 움직여요. 일반 보병들처럼 움직입니다. SOF는 3대대예요. 의용군단 3대대는 특수부대처럼 움직여요. 근데 1대대는 보병입니다. 보병처럼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보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정도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가오갤 같이죠. 그쵸? 약간 그런, 왜냐면 이제 어떤 여단이랑 계약을 맺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지금 있는 여단은, 뭐,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여단은 그래도 지원이 좀 빵빵하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그쵸? 어느 정도는 또 그런 것도 염두를 해주시면 계약 기간 대체 6개월이고 그보다 짧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급할 때 코라는 인력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그럴 거기도 해요. 그런 거기도 해요. 근데 약간 급하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이 사람들이 골라가는 느낌이 더 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의용군단 1대대 브라보 중대가 중대 단위로 그냥 여러 오퍼들이 오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급하고 가장 우리가 잘 작전할 수 있고 가장 이제 우리가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혹은 또 가장 치열한 전장을 골라서 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럭셔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반 우크라이나 부대에 비하면 럭셔리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안에 계급은 어떻게 되나요? 계급은 사실 전달받은 바가 없고요. 나토 표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왜냐면 이분들은 우크라이나 군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 계약병이긴 하지만 사실 중대 내에서 그 계급 구조나 계급 체계라는 거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지가 않아요. 그냥 지휘관과 NCO와 그 다음에 일반 병사들이 있을 뿐이지 이게 뭐 상병이 어떻고 병장이 어떻고 이런 게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거죠. 예, 진급도 하고 지금 인사 이동 중이에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체인지가 해프닝 중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 이동도 지금 하고 있는 인사 시즌이에요. 지금 인사 시즌이라서 약간 유동적인 그런 상황이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또 한국인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 분들도 이제 여기서 최전선 병력으로 지금 여러 전투에 지금 참고로 저희 인업에 잠깐 오시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 인업에 잠깐 오시던 그분은 지금 현재 현장 작전에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연락이 안 돼요. 그분은. 그래서 여러분들 인업에 안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무사 건승하시길 우리가 기원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한 분은 지금 인사이동 때문에 다른 팀에 계셔가지고 저랑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두 분, 저랑 직접 연락하는 건 두 분이고 총 세 분 있으세요. 총 세 분 있는데 저랑 직접 연락하는 건 두 분이고 한 분은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시고 약간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최근에 가신 분, 그 다음에 다른 한 분은 조금 더 고참 전쟁 초기부터 싸워오셨던 분 이렇게 두 분이랑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랑 이 후원 관련된 업무를 좀 피부를 맞대고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신 분은 당연히 고참분한테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듣고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무단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 조율되고 협력이 되고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 고참분은 지금 요번 계약된 여단이 벌써 양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운 수준으로 계약을 하신 분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벌써 10번 이상의 우크라이나군 여단을 경험하신 겁니다. 10개 이상의 우크라이나군 여단을 경험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별별 말씀이 다 나옵니다. 진짜 별별 증언이 다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번 시간에 궁금하신 거 있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냐고 했는데 뭐 별다른 질문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도 궁금한 내용도 있으면 제가 또 여쭤볼 예정이니까요. 모금 참가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렇죠? 모금 참가 이게 왜냐면 이건 사실 저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전선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는 사실 그건 저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때 그게 유의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분들이 자선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시피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되도록이면 모금에 좀 참가를 해주시고 또 이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저 통해서 질문하면 제가 질문을 정제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면 될 것 같다 정도의 말씀드리고 한국 신상에 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어떤 것도 말씀드리지 않을 거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되겠고요. 네,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모금을 그래서 좀 참가를 해주실 지금 MC님께서 하셨지만 당연히 다른 분들께서도 모금 좀 참가를 많이 해주시면은 아마 저희가 훨씬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저쪽 분들도 사실 저희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저 예전에 제가 문자 메시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렇죠? 우리가 후원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뭘 달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뭐든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잘 쓰겠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전하세요, 여러분들. 저 통해서 되게 많이 전하시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한번
가져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정도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설명드리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더 이상 의사 결정하실 만한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여러분들? 후방으로 보내서 해야 되냐?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해요. 그거는. 해요. 후방으로 보내서 계속해서 교리갱신을 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냐? Yes. 합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그건 제가 더 잘 알지도 몰라요. 이분들보다. 그건 제가 훨씬 더 아마 실무 경험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후방으로 빠지는 부대는 대체로 완전 재편하기 위해서 빠져요. 이해되시나요? 러시아 부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군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군은 기간제예요. 기간제. 그래서 뭐 부대마다 다르고 전선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른데 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사이 대체로 한 3, 4개월. 그죠? 대체로 한 3, 4개월 정도 전선 근무를 하면은 다른 여단이랑 교체돼요. 아니면 다른 대대랑 교체돼요. 중대 단위에서 아니에요. 대대나 여단 단위에서는 이게 교체가 돼요. 우크라이나군은. 아닌 부대도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진짜 혹사당하는 몇몇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부대는 그렇게 수단해요. 근데 러시아군은 얘네가 빠졌다 그러면은 시간이 돼서 빠진 게 아니라 병력이 없어서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갈아 넣을 병력이 없어서 빠지는 경우들이 그냥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게 러시아 교리상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러시아 교리상 그거는 타당한 일이고 맞는 일이에요. 어려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되게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고 그들이 이해한 전쟁에서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게 그렇게 크게 묘한 일이 아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에요. 장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어떻게 사원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러시아군 전술 내일 저희가 마지막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전술 한번 들려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 외에 또 여러분들 뭐 의사결정에 또 필요하신 만한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분들한테 궁금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작전지 투입 과정에서 전선과 후방의 간극을 요즘 복용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드론이 노린다. 중간에 임시장과 거점 같은 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거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제4여단이 뭐 포크로우스크 방면에 배치됐다. 그러면 4여단 전체 병력이 다 최전선에 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최전선이랑 그러니까 제로 라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제로 라인에 나가 있는 극히 일부의 부대랑 그 제로 라인, 그러니까 대체로 중대급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대체로 그 중대급 제로 라인에 있는 부대가 있고 그 제로 라인의 중대급을 이제 관할하는 어떤 대대급 병력이 라인 1, 2의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되죠? 라인 1, 2. 그러니까 제로 라인보다는 뭐 이건 뭐 전선마다 다 달라서 상관이 뭐 딱 뭐라고 제가 거리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뭐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진짜 몇백 미터 고작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라인 1, 2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전투 근무라던가 이런 기능들이 그보다 훨씬 더 후방에 존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 메임씨님께서 이제 관측하셨던 그런 드론 영상들 같은 것들은 대체로 뭐를 보신 거냐면요. 라인 제로랑 라인 1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신 거예요. 약간 이해되시나요? 그거예요. 중간에 거점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가 의미가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없는 곳인 게 당연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저도 물어봤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 타격을 많이 받냐? 그런 것들 실제로 이제 물자 보급하는 거 추진하고 그럴 때 타격을 많이 받냐? 이런 거 여쭤보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별개로 그렇죠. 그런 것들은 별개로 그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사실 그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분들한테 좋은 질문은 이런 질문들이 좋은 걸 거예요. 진짜 최전선에서 궁금한 것들. 진짜 총을 휘두르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것들이 아마
아마 이분들이 답변하시기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전선이 어떻게 운용되고 물자가 보급이 어떻게 되고 최종 단계 군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업무가 그런 업무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더 답변을 잘 드릴 수 있고 이분들한테는 제가 답변 못 드리는 것들. 진짜 러시아군이랑 마주치는 상황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주치냐. 뭐 부대들의 부대들의 숙련도 같은 것들을 어떤 식의 경험을 해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마 훨씬 더 저보다 저는 아예 드릴 수도 없는 어떠한 인사이트들을 이분들이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올려주면 될 거고. 여러분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볼까요? 그러면은 슬슬 마무리 지어볼까요? 더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열상으로 갈지 이제 잼으로 갈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여러분들 의사 결정된 결과를 한번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여러분들? 기상 상황의 전투에 극적 영향. 네, 그것도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13표가 총 행사가 됐고요. 그렇죠? 13표가 총 행사가 됐고 결과는 열상. 째모가 많이 따라왔는데 아쉽게도 그렇죠? 열상이 한 표 더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 표 더 나와서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세션을 마무리 짓고 계속해서 이제 홍보를 하면서 저희 인업 내부적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하면서 제가 열상들을 좀 많이 알아볼게요. 제가 우리가 보낼 만한 열상들을 아주 염가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금 고가 제품까지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제가 열상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티어 리스트를 제가 만들게요. 그렇죠? 열상 티어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에 또 저희가 우크라이나 워크샵 4-3차 워크샵을 한번 또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4-3차 워크샵에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고요. 오늘 저희는 이제 열상으로 정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반대합니다라고 하실 분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아닌데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고, 저는 열상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도 동의가 안 되고, 저는 무조건 째머가 더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다수결 원칙은 소중한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왜냐면 이게 7대6이라 그래요. 제가 막 이게 막 일방적으로 막 14대0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냥 가죠. 그냥 14대2 이렇게 나도 그냥 가도 되죠. 그쵸? 근데 이게 7대6으로 지금 너무 박빙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 째머파가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째머파 지금 6명 있으시다는 얘기인데 그 째머파 6분께서 혹시라도 반대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나 열쌍파였는데 째머파가 더 좋아 보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렇다면은 째머단이 그렇죠. 째머단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나와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지금 째머단? 째머단 비하 아닙니다. 그냥 열쌍단 째머단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죠? 예, 예. 예. 인지전, 예, 여론전 하시라고. 왜냐면 그거 필요해요. 실제로 그게 필요한 거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째머단 분들께서 난 열쌍단인데 그렇죠? 요즘 저 밈이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저 저거가 왜 그냥 좀 귀엽지 않나요? 약간 귀여운 약간 표현 같아서 되게 재밌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째머는 지원해주면 열상은 해소할 수 있는 열상뿐이다. 이거 째머단이잖아요. 열상단이잖아요. 그죠? 열상단이잖아요. 그렇죠? 열상단이다 보니까 열상단이 아무래도 지금 좀 목소리가 더 큰 것 같고 지금 샤이 째머들이 있거든요. 지금 샤이 째머들 6분이 어떤 6분이 샤이 째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째머단이 잘 안 나와요. 째머단 지금 이게 샤이 째머라서 의사 표시만 하시고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웃고잉 하고 계시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별다른 내용 더 없으시면요, 여러분들. 별다른 내용 더 없으시면 별다른 반박이나 별다른 뭐 논의 더 없으시면은 저희는 그럼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시간까지 여러 째머들 죄송합니다. 그렇죠? 열상을 티어별로 나눠서 제가 티어 리스트를 갖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그 티어 리스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얼마만큼 어디에다가 어떻게 몇 개를 뭘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건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건 저런 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상 대 째머 했는데요. 열상이 7대6으로 이겼습니다. 박빙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열상 효율도 올라갔고 그리고 작은 열도 더 많이 이제 편차가 더 커지다 보니까
탐지도 더 잘 되기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좋습니다. 일단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께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열상이 정해졌다는 데에 있어서는 앞으로 바꿀 일이 있다 없다? 오늘 저희가 이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은 바꿀 일이 없습니다. 바꿀 일 없는 거예요. 이제 저희 정한 거예요. 그렇죠? 정한 거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논의할 기회를 제가 자꾸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더 이상 안 바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저희도 더 이상 된 거죠. 이제 여러분들 더 반박 없으시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럼 진행을 하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무슨 열상 장비들을 우리가 살 건지는 제가 리스트 만들어 와서 다음 시간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질문 올려주셨던 것들, 이 현장 병력들에게 궁금하신 내용들은 제가 잘 정제해서 답변 사항을 다음 시간까지 들을 수 있다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방어 전투에도 수류탄이 어느 정도 도움이. 좋습니다.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류탄이 어떻게 활용되고, 그러니까 빈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메임씨님? 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부대 전투에서 정말 수류탄이 결정적인 경우들이 많나?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맨날 결정적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렇게 교육받아 왔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느끼나? 현장 명령들도 그렇다고 느끼나? 수류탄이라는 게 그렇게 어떻게 느껴지지? 어떻게 활용되지?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고, 위에서 아까 모니터한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상이라는 거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는 제가 질문을 던지고 고견을 듣고, 현장 병력이 진짜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진짜 소총을 들고 싸워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그거는 제가 알아요. 소련의 충격식 수류탄 써요. 사실 요거는 조금 이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손에 집혀서 던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데 안 쓰는 건 없을 거예요. 있는데 안 쓰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보낸 방탄복 있는데 안 써요. 한국에서 보낸 헬멧 있는데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봤습니다. 저 이노베도 올라왔습니다. 저 이노베도 올라왔어요. 모 지역에 있는 군수품 창고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 포장된 상태는 뜯어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포장된 상태만 뜯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팔레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안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훈련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수달님. 그것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분들 다 한국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뭐 되게 경험도 되게 다양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받은 훈련들 중에서 한국군과 뭐 제일 달랐다고 느꼈던 점이라든가, 아니면 실전에서 이런 훈련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여쭤봐도, 왜냐면 이건 저한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다 정도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노획도 안 당해요. 왜냐면은 노획도 안 당할 거가 그냥 창고에 있거든요. 그냥 창고에 놓여져 있어요. 그냥 덜렁.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냥 창고에 덜렁 그냥 창고 자리 찾아, 그냥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왜냐면 창고의 자리도 비용이에요. 생각해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군처럼 지금 일원화된 집적을 못하는 군대에서는, 지금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이나 한 군데에다가 일원화되어 있는 중앙 통제가 가능한 물자 집적소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거를 분산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죠, 이게. 그 분산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건 사실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관도 비용이에요. 보관만 하는 것도 비용이다 보니까 빨리 어떻게든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씀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크레모아나 청음초, 데인지르 같은 건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근데 요건 질문이 좀 큰 것 같아서 메임씨님, 일단 크레모아부터 물어봐도 될까요? 왜냐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건 크레모아 같아요. 왜냐면 크레모아가 지원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우크라이나로. 그냥 서구권에서 크레모아 진짜 많이 보내요. 근데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못 봤어요. 예, 근데 메인 시민도 아마 아실 거예요. 메인 시민도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크레모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레모아 들고 있는 사진은 많이 보죠. 그쵸? 크레모아 이렇게 들고 지원 감사합니다. 미국산 크레모아 막 설치됐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 보는데 실제로 그게 맞아요.
활용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저도 궁금해요. 일단 먼저 크레모랑 수류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자 지금 정리할게요. 기상, 크레모와 수류탄, 훈련 요 네 가지. 그렇죠? 그렇게 질문지를 구성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요번 주말 돌아오는 주말 이제 토일에도 뭐 짧게 하려면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음 주 주중에 오늘처럼 그래서 좀 야간 시간에 여러분 조금 더 릴렉스한 상태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맥주 한잔 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음 주에도 준비를 해올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모금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 여러분들께 이런 지식을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이런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이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어떤 커뮤니티에서 할 수 없는 저희 인텔 오퍼레이터스에서만 할 수 있는 맞아요. K-팝 오크 헌터스는 진짜 저희 이노베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맞아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 레벨은 아니긴 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주야간 참호 강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건 사실 제가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걸 여쭤볼게요. 그럼 타우리님 러시아군 참호 강습 격퇴에 그러니까 러시아군 참호 강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물어볼게요. 타우리님 그게 될까요?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궁금해요. 그것도 경험한 러시아군 참호 강습이 있냐. 그죠? 그러면 제가 질문 총 6가지가 됐습니다. 다시 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적을게요. 지금 먼저 훈련 유용한 거 유용한 훈련 그 다음에 수류탄 정말 결정적인가 크레모와 어떻게 활용되냐 기상이 심대하게 영향을 끼쳤던 적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여러분들? 러시아군 강습 격퇴 경험 뭐가 있죠? 뭐 있었죠? 제가 뭐 까먹고 있나요 지금? 저 왜 5개밖에 없죠? 이거 다였나요? 제가 잘못 센 건가요 그냥? 뭐가 있었더라? 없죠? 이게 다죠? 그쵸? 요거를 제가 여쭤보고 답변이 그러니까 제 시간에 올지 안 올지는 저도 근데 약속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분도 지금 최전선에 계신 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답변이 오면은 오는 대로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인테그레이트를 해서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 인사도 전해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 정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의사결정 해주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저희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또 좋은 인사이트와 그다음에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방파제예요. 진짜로. 우크라이나가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인업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크라이나가 넘어가면 우리가 중국에게 굉장히 안 좋은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나토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EU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우리가 잘못된 경험을 중국에게 러시아는 이미 망해서 상관이 없고요. 중국에게 잘못된 경험을 시킨다고 해요. 근데 중국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영향받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 민주주의 진영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 많은 도움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게 되셨어요. 더 이상 그냥 관전자가 아니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참전자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전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만히 있지 않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 가만히 있지 않음을 더 많이 더 높게 꾸려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우리가 같이 또 만들어 나가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초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또 열심히 잘 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상 리스트도 뽑아 올 거고요. 질문도 답변이 온다면은 그 답변들도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아마 다음 주 평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라누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죠? 안 좋은 편견이 바로 저거예요. 그렇죠? 정치 경제 문제가 골치 아프다, 침략으로 해결한다, 군사적인 옵션을 해결한다라는 선택지를 자꾸 선택하는 경험을 그거를 허용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쁨과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꾸 처벌받지 않다 보니까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그쵸? 조두순 같이 쓰레기 같은 짓을 한 놈이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법 신뢰도가 무너지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국제 질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은 중국도 그럴 거예요. 중국도 그럴 거예요. 중국이 대만한테만 그럴까요?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한테도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너무나도 최전선에 같이 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너무나도 많으셨고요. 이상 우크라이나 지원 4-2차 워크샵 진행한 첫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